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구원자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도 올린 내용인데 캐나다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저도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있는 일하는 환경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이유로 꼽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교육 환경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캐나다를 오시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캐나다 교육의 현실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캐나다 중에서도 온타리오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TDSB, YRDSB, DPCDSB에서 현직으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캐나다 교육의 부정적인 부분을 저의 생각을 담아 정리해본 것이므로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와 다르게 경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캐나다 교육의 단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오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부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신체적 혹은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교육적으로 조금은 느린 경우,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국의 학교보다 복지가 더 잘 되어 있는 캐나다의 교육 환경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어퍼 캐나다 칼리지 같은 정말 비싼 사립학교를 보낼 예정인 경우, 이재용 아들도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받았을 정도로 캐나다의 명문 사립학교들은 확실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를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을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초등학교들은 교과서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학년에 따라 어떠어떠한 것을 가르치라는 큰 틀의 커리큘럼은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하게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라는 게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과 교육의 수준은 오롯이 선생님들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처 학교가 아니라 바로 옆반 가도 배우는 내용과 수준이 어떠한 선생님이 걸렸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 복불복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교과서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의 능력이 어떻든 어떤 학교를 나오든 간에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는 교과서라는 게 없는 캐나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매해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심지어 특수반을 해체한 뒤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일반 학급으로 넣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봐주어야 하는 교사의 상황 등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하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1년 이상을 온라인으로 다닌 어린 학생들의 요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집에서 어느 정도 아이의 교육을 함께 챙겨줄 수가 있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어쩌면 맞벌이로 바쁜 상황 속에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인의 아이는 잘한다고 느끼게 되더라도 학급 전체의 교육 수준은 하향평준화가 되어 더 많은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하는 커리큘럼 정도까지 간신히 배울 수 있다면 다행인 게 현실입니다. TDSB 기준 정말 많은 토론토 공립학교들은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등은 짝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에어컨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실도 꽤나 많습니다. 복불복으로 에어컨이 없는 교실을 맡게 된 선생님과 학생들은 6월의 더운 날의 경우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대에 에어컨을 틀지는 못할지언정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한국에는 있나 궁금합니다. 또한 캐나다 학교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양호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경미한 경우엔 부모에게 연락이 가게 되며 위급한 상황엔 911을 부르게 됩니다. 아무리 구급차가 빨리 오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알러지가 존재하는 캐나다이기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에피펜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상황에 1차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학교에 전무하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한국의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캐나다에 오고 나서야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좋은 거였다고 역으로 깨닫게 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점심시간 외에도 간식 시간들이 있어 간식까지 챙겨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건강한 간식과 점심을 싸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한 필리핀 유치원생은 매일 건강에 너무 좋지 않은 과자 쪼가리를 간식과 점심으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둘 다 너무 바빠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선생님으로서는 조금 더 건강한 것을 싸우게 주의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정말 편하고 성장기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너무 다양한 알러지와 문화 및 종교로 인해 급식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너무도 낮은, 점점 더 줄어드는 교육 예산으로 인해 급식 시스템 및 영양사, 요리사들을 배치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비싼 사립학교들은 급식이 존재하니까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단점들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